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튼튼한 치아가 필요합니다. 이런 못해 진짜 최고지. 뭐 너무 대통령도 안 부럽다. 치아의 상태가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죠. 일하다가 가서 먹으면 밥맛도 좋고 또 잘 씹어 먹으니까 더 좋고 그럴 거야. 잇몸이 상해 치아가 약해지거나 빠지면 남들 앞에 서는 것부터가 고역입니다.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암에 걸리면 그래도 사람들은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내 혼자만의 고민이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끝에 치과를 찾아도 원하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치과 가니까 임플란트가 안 된다 하더라고. 잇몸이 너무 약해가고. 근데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치아가 빠진 상태를 오래 방치해 잇몸이 많이 약해진 경우 과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환자의 상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진 결과 이제는 3D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한 디지털 임플란트로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치아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치과의사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아가 많이 빠지면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틀니를 낀다고 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잇몸이 안 좋다 보니까는 잇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제 그 명태 껍질을 같이 이렇게 먹려갖고 고음을 만들어서 그 뼈하고 같이 그렇게 고음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콩가루도 좀 넣고 저는 들깨가루를 좋아해가지고 들깨가루를 좀 많이 넣어요. 젊을 때부터 잇몸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선영 씨는 40대 때부터 부분 틀니를 착용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최근에는 지대치가 빠지면서 틀니마저 잘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아래쪽 어금니는 치주염 때문에 통증이 있는 상태죠. 남아있는 치아로는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아서 먹게 됐습니다. 잇몸은 제가 30대부터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로 이제 젊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제가 털리를 한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어차피 먹기는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딱 이런 걸 못 먹은 지는 한 1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을 잃은 게 다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몸과 마음이 위축돼 입을 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일단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갖다 자신 있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스스로 막 기돌아가게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참 많이 그랬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낀다 그래도 발음이 똑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참 많이 위축됐어요. 힘든 와중에도 임플란트는 염두에 둘 수 없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성 질환이 있으면 상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뇨 환자들은 임플란트를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임플란트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1년 전쯤 병원을 갔더니 더 이상 우리 병원에는 해줄 게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병원을 간다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빠진 정말 괴물이 제 얼굴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두려워서 너무 내가 봐도 너무 괴물 같아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새로운 치과를 찾았습니다. 정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볼 건데요. 일단 잇몸은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틀니를 장기간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틀니를 오래 쓰면은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래서 틀니가 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빠지고 잘 씹을 수가 없어서 치과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물론 좀 더 일찍 오면 좋겠지만 또 뼈가 많이 그렇게 흡수가 된 상태에서도 요즘에 그런 오론엑스라든지 그런 이제 소수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그 전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시죠. 검사를 해본 결과 김선영 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출혈과 통증, 부기에 대한 부담을 낮춘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 정도 치아가 안 좋아한 그런 중년 이상의 분이 뭐 기저질환이 없는 게 더 드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고 요즘에는 그런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래도 이제 다니시는 그 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먼저 그런 걸 컨설트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면 돼요.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위쪽 앞니는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위쪽에는 전악 임플란트를, 아래쪽에는 구치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일체형 보철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 상악동이라고 하는 코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이 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막을 들어 올려서 뼈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 보철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티타늄 프레임으로 우리가 오론 6, 뭐 오론 X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또 후방 쪽, 여기 앞쪽 이런 부분에 뼈가 그나마 조금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먼저 위쪽 오른쪽 잇몸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부위의 잇몸과 잇몸 뼈의 상태, 식립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에 따른 식립 방향과 위치, 깊이 등을 적용한 맞춤 식립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죠. 수술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는 4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기 고정이 중요한데 초기 고정이 잘 나와서 1차 수술, 2차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시술 기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한 6주 정도면 본을 뜰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계획한 대로 이쪽에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철을 할 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되니까 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빨리 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 위치에도 임플란트를 심을 겁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치아를 장착하죠. 보철물은 3D CT와 3D 구강 스캐너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얻은 환자의 구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과 내 자체 기공실에서 제작됩니다. 보철물을 넣는 방향을 설정하고 심어진 임플란트의 깊이와 각도를 파악해 모든 방향에서 적합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제작할 때는 주로 인체의 뼈와 생물학적으로 융합이 잘 되는 금속인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티타늄 소재의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심어 고정한 후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하게 되는 건데요.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음식의 맛이나 온도, 질감 등을 느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 같은 자극을 받게 돼 잇몸뼈의 흡수도 적죠. 원래 그런 오론 X라는 보철은 오래된 보철입니다. 오래전에 있던 보철인데 만드는 방식이랑 소재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만드는 방식이 정밀하게 만들기 힘들고 또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잘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 치과에서도 이런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깎을 수 있는, 그래서 캐드캠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점점 디지털화로 인해서 발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박현근 씨는 부분 틀니를 20년 가까이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위쪽 틀니를 받쳐주던 치아가 치주염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착용이 어려워졌죠. 임플란트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지난 여름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아가 망가진 데는 오래 몸담았던 직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외로 다니는 배를 타고 선상 생활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잇몸이 이제 붓고 뭐 이제 거기에 또 있다 보면 뭐 또 피도 좀 이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잇몸이 가다 보면 붓고 하면 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도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휴가를 이제 받았을 때 집에 와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뭐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막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위쪽 앞니는 잇몸뼈가 상했지만 뼈를 이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또 뼈 이식을 하고 또 그게 뼈를 또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근 1년, 뭐 1년 반 정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 환자분은 또 얼굴 사진이라든지 또 뼈의 상태를 분석해 봤을 때 보철이 그런 오론 X라고 해서 일체형으로 잇몸이 들어간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여기 뼈가 안 좋은 곳에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걸 피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금니 위주로 임플란트를 심고 얼굴형을 고려해 잇몸이 있는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부분이 많이 꺼져 있죠. 그런데 환자분 아래 치아는 굉장히 좀 돌출되어 있고 얼굴 자체도 조금 이렇게 돌출형이 있는 상태가 원래 얼굴 모습이셔서 치아를 조금 앞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꺼지게 되면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환자분들은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덧대기 위해서 그런 보철에 잇몸 형태를 넣고 그렇게 만든 보철입니다. 오늘은 아래쪽에 이어 위쪽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날입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인공 치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잇몸에 고정해 움직여본 후 불편하거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좀 더 편안한 치아를 갖게 됩니다. 위치에 맞게 끼운 보철물을 나사로 단단히 고정하고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면 저희가 높이를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크로스하게만 볼 거거든요. 예. 지금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아주 잘 맞고요. 앙 다물어 보세요. 예. 좌우로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사진 촬영으로 뚜렷한 변화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치아와 교합의 상태에 따라 얼굴형과 인상까지 바뀌기 마련이죠. 이제 뼈에 소실은 좀 많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앞쪽에 뼈가 많이 상해 있었고 어금니 쪽에 뼈가 좀 좋으신 편이었어요. 임플란트 하기에는. 그래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좀 많이 넣고 앞니 쪽에는 살짝 지지하는 형태로 그런 보철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밀성, 이 7개의 치아가 한 세트로 딱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이 정밀한 보철은 정말 만들기 힘든 보철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공실에서 엄청나게 수고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보다시피
넣을 때는 정말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보철을 정말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스무스한 거고. 거울을 통해 가지런한 치아를 살펴보는 박형근 씨. 180도로 변화한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이래 볼지게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좀 흉물스럽달까요? 좀 그런데 이빨을 지금 다 하고 난 후에 그 모습 보니까 완전히 한의학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뭐 음식물을 씹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미각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생각 외로 많이 찍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 뭐 한 부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 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더욱더 저는 또 그 부분에 뭐 귀찮게 안 여기지고 오히려 더 뭐 신뢰감이 더 갔죠. 예. 이행자 씨는 틀니를 30년 정도 착용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잇몸이 자극을 받은 만큼 발치해야 하는 치아도 점점 늘어났죠. 결국 윗니는 모두 발치해 전체 틀니를 써야 했고 아랫니는 일부가 남았지만 치주염 때문에 모두 발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 40대부터 부분 틀니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뭐 아리고에서 하나 뽑고 또 틀니 걸고 두 개 뽑고 그러다 보니 뭐 다 뽑아보고 이제 틀니를 그냥 해가 있다가 앞에 4개 남았을 때 틀니를 해도 하나도 못 씹어 먹었어요. 이 몸이 완전 막 꺼져가지고 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행시적으로 끼고 다닌 거지. 그래 이제 뭐 참 망설이고 생각하고 개인 치과 가니까 임플란트가 안 된다 하더라고. 이 몸이 너무 약해갖고. 이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잇몸뼈가 전반적으로 얇아지긴 했지만 임플란트는 가능했습니다. 일부분은 뼈 이식을 진행해 지지력을 높여줬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 그런 시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보철을 만드냐에 따라서 시술 계획이 달라지고 또 그런 시술 계획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안 되던 사람도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많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거고 그런 발전한 거를 전문가인 치과 의사가 빨리 임상에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들이 환자분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철물이 나오기 전에는 임시치아를 장착해 생활할 겁니다. 최종 보철물보다는 약한 지질이지만 음식물을 씹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죠.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부분들은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반영됩니다. 환자의 구강 데이터를 통해 디자인된 임시치아는 3D 프린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력되는데요. 잇몸과 치아의 색을 실제와 유사하게 연출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오늘 요 임시치아 한번 넣어가지고 이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임시치아를 잇몸에 고정합니다. 입을 움직여 착용감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죠. 처음에 이런 확인 절차가 없이 치아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한 보철물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내 잇몸이 보이는 정도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가 들어가면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치아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 얼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해 최종 보철물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가 좀 나와 보여요. 그래서 치아는 조금 완전한 치아는 조금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중간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완전한 치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를 저희가 확인 안 하고 만들면
이제 조금 어머님이 만족하는 보철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치아가 나와서도 또 수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요 임시 치아 단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이나 어머님 이렇게 봤을 때 입술선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것만 해도 예쁘다고 하시지만 저는 또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왼쪽은 첫 내원 당시, 오른쪽은 임시 치아를 장착한 후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인상이 더 부드럽고 젊어 보이죠. 또 모습도 그렇고 얘들 보기 싫어. 내 혼자 먹어요 밥을. 그게 편해. 다 완성되시면 같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요. 완성되면 같이 먹어야지. 첫째 제일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조금 맛주름이고 뭐 이 합작해가고 있는 거 조금 폐적이 젊게 젊게 보이고 싶고 그게 내 소망입니다. 치아가 많이 빠진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틀니의 가장 큰 단점은 고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움직여 기존의 잇몸을 자극하기도 하죠. 이런 틀니의 단점을 보완한 게 몇 개의 임플란트로 틀니를 고정하는 오버덴처입니다. 이순근 씨는 50대 때 틀니를 착용해 몇 년 전부터는 임플란트 틀니를 썼습니다. 버티러 오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기계에 좀 진맥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기계에 좀 배워가지고 하지만 불편한 상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물감이 느껴져 음식을 씹기 어려운 건 여전했죠. 먹는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재치료는 불가피했습니다. 그 살면서 내 인생이 60다 넘었는데 뭘 느끼냐 하면 먹는 거 하나 그게 행복이 뭔가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먹는 것까지 이 어떤 즐거움이 없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돈 벌어서 망했네 싶어서 여기 먹는 게 하나라도 내 행복을 찾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빨 싹 돈을 좀 들더라도 남아있는 아랫니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털리를 빼고 털리를 했는데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니까 한 5, 6년 지나니까 이 치료가 안 되는 상태가 자꾸 오더라고. 한두 개 있어 자꾸 오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털리를 이제 하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 이거는 앞에 한 것보다 더 못한 거야 이게 진짜. 뭐 자꾸 끄떡거리고 어떤 입에 안 맞는 거야 자꾸 염증 생기고. 틀니를 오래 착용하면서 잇몸뼈가 많이 내려앉고 염증이 심했습니다. 이쪽에 보면 상악동이라는 곳이 뿌옇죠. 염증이 굉장히 상악동염이 좀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뼈가 너무 없고 실제로 또 뼈의 두께도 굉장히 얇고 이쪽의 뼈도 좀 많이 꺼져 있고 그 기존에 있던 안 좋은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또 이쪽에 보면은 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뼈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수직적으로 뼈를 좀 만들고 두께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전악 임플란트를 진행해 통증 없이 편안한 치아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틀니를 쓰셨을 때만큼 너무 많이 튀어나오진 않고 또 이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얼굴 형태를 봤을 때 치아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이분에게는 잘 어울리는 거고 또 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래서 환자분께서 다른 분이 볼 때 이게 임플란트인지 모른다
내 치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능도 중요하고 또 자연스러움도 중요하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그런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보철보다는 치아 타입의 보철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또 그런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가능하면 좀 많이 심어서 좀 더 치아 형태의 그 치아 지지 보철이 좀 더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치료가 끝났는데요. 덕분에 틀니를 착용했을 때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순근 씨가 가장 되찾고 싶었던 건 먹는 즐거움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고 있죠. 만약 치료를 더 망설였다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후회 없는 선택이 됐습니다. 이런 먹을 때 진짜 최고지. 뭐 너무 대통령도 안 부럽다. 특히 먹고 싶었던 음식은 깍두기입니다. 이빨 안 좋을 때 진짜 한자 깍두기도 못 먹었어. 앞에는 깍두기 그걸 좋아하는데 담아놨는데 깍두기도 약간 이것도 못 먹어. 그걸 좋아하는데 무시랑 이걸 참 좋아하는데 못 먹었으니까. 그걸 지금 얼마나 좋아. 밥을 골고루 잘 챙겨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찌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전보다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모두 치아 덕분입니다. 이빨 해놓고 나니까 이게 볼이 이제 살잖아. 볼이. 옛날에 나이 들어가지고 쪼그러져 버렸는데 이거 해놓고 났을 때는 이게 살아나거든. 볼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혼자 살면서 먹는 것도 그렇게 못 먹지. 뭐 사람의 의미를 그 하더라고 좀 느끼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가지라도 먹는 게라도 하나 행복한 게 있으니까 좋지. 비닐하우스에는 고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이순근 씨의 손길이 닿는다면 어렵다는 고추 농사도 무사히 끝날 것 같네요. 치아는 평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고생하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20대인 정유리 씨는 충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참 젊으신 분이고 하지만 대부분 만성질환은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어금니 쪽이나 여러 보이지 않는 쪽은 본인이 인지를 못 하셨지만 잇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잇몸이 약해져 쉽게 피가 나는데요. 오래전에 한 앞니와 어금니의 보철이 잘 관리되지 않아 재보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괜찮다고 보이기에는 잇몸 높이가 이 정도로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여기 뼈가 치조골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계속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쪽에 벌써 뼈가 이렇게 약간 치조골 소실이 생기면서 이게 점점 타고 내려가면 이제 뼈가 이가 빠지는 상황이 되고 여기가 빠지면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치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 설명해 주셨을 때 나도 치주 질환이나 이렇게 이가 빠지는 경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방하는 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유리 씨에게 필요한 건 꾸준한 검진입니다. 일상에서는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줘야 하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제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뭐 10년, 20년까지 안 가더라도 불과 한 3, 4년만 해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가 있고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전악 임플란트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이 단계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도미노 현상으로 나빠지지 않고 힘의 균형을 맞춰줘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10년, 20년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칫솔질이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세균에 반응하는 염색제를 도포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플라그가 있으면 보라색으로 염색돼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염색이 됐는데, 보통 핑크색으로 염색된 거는 칫솔질이 하루 정도 안 됐을 때는 핑크색으로 염색이 되고, 그거보다 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플라그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칫솔질이 안 되기 때문에 잇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플라그로 인해서 충치도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염색을 해보시지 않고서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칫솔질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염색약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올바른 칫솔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세요. 증상이 없으시니까. 근데 이대로 이제 칫솔질 습관이라는 게 내가 마음 먹고 바꾸지 않으면 평생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대로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안 좋은 부위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젊었을 때는 모르시다가 이게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음식을 먹고 칫솔질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니 올바른 칫솔질을 배워봅니다. 플라그라고 하는 게 이제 침연 세균막이라고 세균들이 분집해서 노랗게 붙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부위에 쌓이냐면 치아를 3등분 했을 때 아래쪽 잇몸이랑 가까운 여기 3분의 1 요 부위, 여기부터 쌓이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는 요 윗부분보다는 잇몸에 근접한 요 잇몸을 따라서 칫솔질을 잘 해주셔야지 효과적인 칫솔질이 되거든요. 잇몸에 살짝 밀어 넣으신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엄청 잘 제거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횟수를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염색된 게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한 부위당 10번 이상 꼼꼼하게 닦아주고 잇몸도 마사지를 하듯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잘 닿지 않거나 치아 틈과 같이 좁은 공간은 치실, 치간 칫솔 등의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해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집에서 양치질을 좀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쯤은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치과에 와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치과에 자주 오려고 합니다. 서재하 씨는 지난 겨울 치아에 생긴 문제들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치주염 때문에 5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고 1개의 치아는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가 필요했죠. 오늘은 아래턱의 오른쪽 어금니에 있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차례입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제일 뒤에 치아 전에 염증이 심해서 이를 뺀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나 할 거고요. 이게 반대쪽에 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짜리긴 하지만 뼈가 많이 안 좋고 뼈 높이가 많이 낮아서 뼈식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높이가 되게 짧은 요 임플란트가 요즘에는 또 특수하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아마 이제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잇몸의 상태에 맞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보철을 했었거든요. 보철을 한 거를 이제 요 와서 진찰봐가 그걸 다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뭐 있으니까 고통 안 받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살려 쓸 수 없는 치아들은 발치했지만 아직 건강한 치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자리를 잡을 치아들은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머지 치아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줄 겁니다.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었는데요. 최종 보철물까지 장착하고 나면 치아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치아들은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뒤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지 않고 또 치료 시기가 놓치게 된다면 이런 치아들은 망가지게 되겠죠. 특히 왼쪽에 위에 있는 이 어금니는 조금 빨리 오셨기 때문에 빼지 않고 이를 살려서 치주 치료를 해서 저희 치주과 전문의 쌤이 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치아들을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빼게 됐고, 또 다른 치과에 갔더니 이런 치아들이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포기할 뻔 하셨고 또 부분 틀니를 하실 뻔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또 그렇게 부분 틀니를 하거나 어금니 쪽이 없는 상태에서 계시게 되면 이런 앞에 있는 멀쩡한 치아들이 이제 점점 만성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미연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해주고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해에서 농사를 짓는 김한용 씨는 유독 올해부터 작업 의지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임플란트 치료를 끝냈기 때문인데요. 전악 임플란트를 하면서 튼튼해진 치아와 함께 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양다리. 그래, 보편적으로 한국 뭐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 키라고 쓰는 게 여기 쓰이는 나무입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은 한 2달 반,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치과를 찾았을 때는 다발성 치아 우식으로 잇몸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잇몸도 자주 부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부위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심하게는 안 해요. 그냥 뭐 놀이 삼아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만 하는데, 그때는 간도 안 좋았지만은 이빨 이제 애간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 게 간은 안 보이지만은 이제 이빨 자체가 이제 애간상으로 보이니까 모든 자신감이 많이 상실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라도 크게 웃을 수 있고 떠들 수 있으니까 그게 더욱 좋은 거죠. 지금은 뭐 먹는 거 잘 먹고 하니까 뭐 요 와서 그냥 또 일을 하다가 가서 먹으면 밥맛도 좋고 또 잘 씹어 먹으니까 더 좋고 그럴 거예요. 김한용 씨는 10년 전까지 참치대를 쫓는 선장이었습니다. 30여 년을 배 위에서 보냈죠. 한정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치아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뭐 3년도 걸려요.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한번 나가면은 치과 치료나 뭐 치과에 대한 그런 치료는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스케일링 한번 받기도 힘들어요. 외국에는 또 스케일링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런 걸 갖다가.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양 보충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신선한 음식을 섭취를 못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뭐 냉동식품 이런 걸 의존하다 보니까 그 이빨이 자꾸 안 좋아지더라고. 충치관 게 생기면 또 생기고 그 한 번 들어오면 몇 개씩 떼 안 하고 사는데. 당뇨를 앓은 후부터는 치아가 더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치과를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뇨 얻기 전에는 크게 뭐 생활하는데 불편을 못 느끼고 했는데 갑자기 간 안 좋고 당뇨 환자니까 이 이빨 자체가 언제 빠지는 줄도 모르게 그냥 상에 밥 먹다가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때는 상당히 상실감이 크지.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내가 버텼는데 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한 개씩.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첫째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과를 결정해가지고 갔죠. 치아가 빠지고 틈이 벌어진 데 이어 교합도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이가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단순히 관리를 못해서 그런 부분보다도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내 치아가 그냥 안 좋구나라는 일종의 제의식, 죄책감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빨리 치료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다라면 이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있었다면 많은 치아를 살려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뭐 이미 늦은 상태에서 오신 거고 또 배를 타시거나 또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은 혜택을 받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런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찌 보면 원래 치아보다 더 좋게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부중교합이었는데 그런 치 위아래 관계를 제대로 형성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 이후로는 오히려 좀 더 편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가 들어갔을 때 이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 만약에 치아에 잇몸이 들어간 형태가 된다면 여기가 굉장히 튀어나와 보이는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잇몸을 넣지 않아도 여기가 충분히 지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 더 지났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윗입술이 여기보다 훨씬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얼굴 근육, 요 치아 주변에 있는 근육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자연스러워지는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을 어떤 형태로 이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치아가 가지런하면 좀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고 하죠. 김한용 씨도 치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 날입니다. 구강관리도 받을 예정인데요.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점검을 앞둔 마음도 가볍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딱딱한 거라 뭐 심지어는 갈비들 피하지 마시고 그냥 뭐든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라고 임플란트 한 거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드실 수 있으면 다 드세요. 자, 오늘 체크 좀 하겠습니다. 치아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젊으셨을 때 치아가 좀 이렇게 반대로도 물리고 그게 치아가 안 좋았던 처음에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약 수술 같은 걸 하지 않고도 마치 그런 걸 한 효과처럼 위에 치아가 이렇게 정상적인 치아 위치로 바꾼 거예요. 아마 평생 이가 이제 연구치가 나고 나서 이렇게 정상 교합으로 돌아간 건 이번이 처음일 거거든요. 교합을 바르게 맞추어준 덕분에 아래턱이 조금 들어가고 입을 움직이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 선생님 치료받고 나서 좋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안 치아 구조 자체가 편해요. 해놀림도 편고 공간도 좀 성형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공간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런 데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참 임플란트 예쁘게 했다 이런 그 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비하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즉각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는 이 보철물 특성상 플라그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잇몸이랑 임플란트 여기 경계 부위
여기 경계 부위에서는 잇몸 염증이 똑같이 생기거든요. 이 경계 부위를 닦아주셔야지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도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닦아주셔야 돼요. 잇몸병의 특성상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이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다가 오랜만에 치과에 오셨을 때 문제가 꽤 많이 발생을 해서 임플란트도 흔들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환자의 잇몸 상태, 전문의의 시술 능력, 적절한 사후 관리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잇몸이 임플란트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꼼꼼한 칫솔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치과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워터픽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면은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치과, 옛날에는 치과 가는 게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치과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한용 씨. 오랜만에 옛 기억을 떠올려 생선 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입이 즐거워질 시간이네요. 이건 통영에 사는 친구가 뭐 설도 떼고 이래가지고 한 마리 먹자. 그래 직접 싣고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뭐 크게는 못 먹어도 여기서 나는 거, 지출 음식 이런 거는 스스로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큰 행복이죠. 제철을 맞아 먹음직스러운 방어회 한 접시가 차려졌습니다. 선상 생활을 하면서 생선회를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치아가 튼튼해지고 나니 맛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여럿이 먹을 때는 또 끓여지고 잠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때는 어리가 소침해졌다고 할까. 그래갖고 뭐 그냥 돌아서도 오물오물해가지고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죠. 많이 제한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정을 냈죠. 또 그때는 조금 막 이거 과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나서 또 이런 다시 접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다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좋은 거죠. 치아 건강은 김한용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픈 마음입니다. 치아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별다른 방안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치아의 상태를 간과하거나 포기하는 건 이제 그만. 작은 용기가 큰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다 가능하고 또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의외로 빨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아프지 않고 또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 본인들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좀 몰랐던 거고 또 타이밍을 놓친 것뿐입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라도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